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변동성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2200포인트 위에서 가볍게 조정을 받으면서 약보합으로 휴식을 취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소폭 올랐죠. 이제 0.36% 상승하면서 748포인트까지 목표치에 거의 다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한번 봐드리면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글로벌 빅 이벤트들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해외 주요국을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 될 텐데, 뭔가 어제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죠? 뭔가 비슷비슷하네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워싱턴 탄신이라고 해서 미국의 초대 부시 대통령 이제 탄신이라고 해서 어제는 휴장이었습니다. 어제 미리 말씀드렸죠. 미국이 올라갈 자리가 이제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면은 기존에 좀 의미 있는 자리였던 26,100포인트까지 이제 200여 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크게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돌파해서 이벤트를 앞두고 강하게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거의 확정적인 기대감이 있다면은 괜찮겠죠. 네,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 확정적인 무언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요 구간을 바로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미증시가 지금 21,700포인트대에서 21,712포인트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25,883포인트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한번 이제 숨고르기 하고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기 구간이다, 숨고르기 구간이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스닥도 6,190포인트, 이게 셧다운 영향 때문에 더 밀린 겁니다. 밀리기 시작한 게 미중 이제 무역 전쟁을 좀 휴전하겠다, 90일 동안 휴전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화웨이의 CFO를 이제 체포하고 하면서 진짜로 얘네 휴전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밀리고, 셧다운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지선 이탈하고 쭉 밀렸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해소되는 이슈다 생각을 해서 그만큼은 이제 반등이 쭉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기존의 저항권까지는 올라왔어요. 오히려 셧다운이 미국 시장에는 좀 이제 반발 매수를 들어오게 하는, 저점 매수세를 들어오게 하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이 정도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면은 회복은 된다고 했죠. 셧다운은 회복될 일입니다. 어차피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진 건 있어요. 트럼프 이 양반이 좀 대단한 양반인 것 같아요. 그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최장 셧다운이니 1년에 3번이나 셧다운을 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대단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도 요 나스닥도 7,500포인트 정도 되면은 한 차례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에 다 달았다. 근데 거의 다 온 거죠. 이것도 7,472포인트니까 이 부분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메모장 하나 띄워드릴게요. 볼 수 있게. 우리 증시도 글로벌 빅 이벤트 앞두고 저항권이다, 다 왔다. 코스피는 1월에 이미 강하게 상승했다. 먼저 상승을 했죠. 코스피보다. 보시면은 이미 와서 쉬어가는 모습. 오히려 글로벌 빅 이벤트 지금 구간에 있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있는 3월 초 정도까지 되겠죠.
이 구간에 있는 이벤트들의 결과에 따라서 돌파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뭐 결과가 안 좋으면 당연히 밀리겠죠. 밀리면은 좀 안타깝겠지만 돌파를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저는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어요. 밀리더라도 저점 매수세를 확인하고 조금 늦게라도 해소되면은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쉬고 있죠. 2월달은 1월 그 말일날 여기 저항권 탁 터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밀고 터치 도전하고 그 다음에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으는 구간이다. 코스피는 힘 모으기 구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서부터 이제 1984포인트였던가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쭉 강하게 치고 올라왔어요. 2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하면은 숨고르기도 하고 다리도 좀 주무르고 해야지 다시 200m를 또 전력 질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숨고르기 하고 그리고 다리도 주물르고 마사지도 좀 하고 근육을 풀어주고 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코스닥을 살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코스피처럼 뭐 갭 정도 요 갭을 뭐 이탈하자마자 매운 걸로 치느냐 아니냐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이 구간이 1차 목표치 정도가 될 수 있다. 낮게 잡으면 740, 뭐 높게 잡아야 한 750포인트 정도 요 구간을 볼 수 있다 했는데 오늘 거의 다 왔죠. 오늘 어제도 뭐 거의 다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거의 뭐 750포인트 다 왔잖아요. 748포인트 다 왔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개별 성향이 있죠. 코스닥은 개별 성향이 있다. 6월에 강했고 개별 성향이 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면은 같이 흔들리다가도 계속 안 좋아지면 이제 먼저 좀 움직일 수 있는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개별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해결 쪽으로 전체적인 글로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1, 2월 시장이 좋았던 거고 미국도 저렇게 저항권까지 올라오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월에 코스피만 해서 외국인이 4조 원을 4조 원이 넘는 금액을 매수했다. 이게 1월에 외국인이 4조 원 이상 매수.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샀네 하고 넘어가실 게 아니고 작년 10월 매도 금액보다 크다. 작년 10월 매도 금액이 3조 9천억대예요. 그러니까 4조 가까이 돼요. 4조 원 이상. 그러니까 이 정도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이라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10월에 그렇게 안 좋았던 여러분들이 이제 고통스러워했던 10월장보다 누가 봐도 그 시장은 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피터 린치 할아버지가 와도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와도 윌리엄 오닐이 와도 안 되는 어려운 장이었어요. 10월장은. 근데 그때 매도한 금액보다 크다. 비었던 포트를 그냥 채운 거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물 쪽도 하락 포지션을 싹 청산을 하고 이제 뭐 상승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고 있다. 파생 포지션까지 아주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고 했어요. 1월은. 자, 2월은 2월까지 해서 코스닥도 상당히 좋은 수급. 2월에는 외국인이 지금 좋은 수급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외국인이 코스닥만 6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죠. 이제 코스닥도 거의 다 왔어요. 뭐가 다 왔느냐? 요 지수도 다 오긴 했는데 10월에 매도했던 금액만큼 거의 다 왔습니다. 다 거의 다 매수를 채웠어요. 올해 1월부터만 계산을 해도 작년 말 뭐 11월, 12월 빼고 1월부터 계산을 해도 그 정도는 거의 다 채워 오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대 시장 모두 잘 채웠고 수급도 채워놨고 그러니까 이제 이슈를 보기만 하면 된다. 뭐가 있느냐? 이제 곧
삼성전자 폴더블 폰 공개. 이미 사전 뭐 공개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재료 노출 가능성. 그래서 관련주는 정리 단계. 요 정도로 저는 본다고 했습니다. 폴더블 폰을 공개하는 거는 재료 노출의 가능성으로 보고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한 차례 튀던 말던 그거는 관심 가질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관심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번 주 21에서 22일 워싱턴에서 3차 고위급 회담이 있다. 그러면은 요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뭐 협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네 어쩌네 뭐 얘기가 나오겠죠. 워싱턴에서 미중을 빼먹었구나. 미중 3차 고위급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아마 요거는 반영이 될 거예요.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주 반영 가능성. 근데 이때 모바일 월드 콘클래스까지 있죠. 시작. 그러면 계속 이슈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하고 여러분 앞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매수하던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쉬고 있고 코스닥 쪽에 좀 세팅을 하면서 쉬고 있고, 그리고 지수도 거의 저항권에 다 왔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다 와 있고. 자, 선물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강한 매수는 안 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보수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옵션하고 선물하고 상승 포지션을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계속 상승만 계속 쌓아나고 이런 게 아니야. 지금은 얘네도 약간 보수적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맞춰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30% 정도 현금 보유,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이 괜찮다. 2월부터는 제약바이오 괜찮다. 1월은 쉬어야 된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좋다라고 했었냐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까지 괜찮을 수 있고, 그거 재료 노출 나오고 나면은 바이오는 쉬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거는 뭐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제약바이오를 본다. 그리고 컨퍼런스 나오면은 재료 노출 쉬어야 한다. 대신 이제 남북경협주를 보라고 했고, 이번 달은 남북경협주를 좀 쉬게 놔두자. 한 차례 올라갈 거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을 할 건 아닌 것 같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바이오 대장주는 바이로메드. 어제 요 종목들을 말씀드렸죠. 강스템, 바이오텍, HLB 후속주로, 그리고 텔콘, RF제약. 텔콘이 약간 도깨비 같은 놈이고 얘네가 정석이라고 했어요. HLB랑 강스템 바이오텍이 정석이다. 뭐 신약 개발 그리고 뭐 줄기세포 쪽으로 정석. 텔콘 같은 경우는 약간 도깨비 같은 놈이다. 얘네가 쉴 때 한 번씩 후발성, 뭐 개별성이 있어서 후발주로 한 번씩 탁탁 튀어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전부터 언급은 드렸는데 굉장히 느릴 거라고 말씀드렸던 신라젠, 이거 아직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신라젠은 좀 느릴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양봉이 하나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나마 요거 살짝 뭐 이탈하는 척 하면서 양봉 하나 세워줬는데 거래량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파는 못하는,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지금은 보이고 있다. 아직 수급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신라젠은 기대감은 충분하다. 팩사백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팩사백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저는 관심을 갖던 기술력인데
비상장 때부터 국가에서도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이런 기술력으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쉬어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다른 지금 시총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조금 가벼운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신라젠도 이제 팩400이 결과를 낼 때가 다가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상부터 시작해갖고 충분히 기대감을 모을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신라젠이 느리지만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신라젠을 주목해서 조금 비중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입줄 매수 정도 한 5%, 10%이 정도만 들고 가시는 게 당장은 그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요 아직 바닥 구간에 있는 요 구간도 못 드러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아가는 구간 정도로는 볼 수는 있어요. 제가 천천히 모아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좀 느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느릴 수 있다라는 거는 이 구간에서도 말씀드렸죠. 느릴 수 있다. 신라젠은 HLB나 강스텐바이오텍 이런 종목이 좀 더 빠를 수 있다. 보시면은 이거 계속 누워 있잖아요. 강스텐바이오텍 같은 경우 보면은 얘는 살아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살아 있고 HLB도 살아나고 있고 HLB도 바닥에서 이제 살아나고 있고 오늘도 뭐 괜찮은 모습 보였는데 살아나고 있잖아요. 신라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무거운 놈이긴 하지만 뭐 다른 것도 제가 가벼운 걸 드린 건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어저께 언급 안 했다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느릴 수 있다. 수급이 들어오면 좀 더 큰 금액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신라젠은 만약에 제가 생각한 만큼 이렇게 강세가 나와서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코스닥 시총 자리가 바뀔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코스닥 순위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튀어 오르기 시작하면은 신라젠은 현재 시총 5조 원대, 5조 원대잖아요. 5조 한 2천억 정도 되죠. 근데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10조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요즘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최근에. 네. 만약에 이게 2배로 가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조가 됩니다. 1위까지 가는데 딱 주가가 2배만 올라가면 돼요. 근데 이 구간을 신라젠이 뭐 충분히 건드려 볼 수 있는 구간 아니겠느냐. 신라젠이 만약에 기존에 고점 돌파해가지고 뭐 11만, 12만 요 구간대를 돌파해서 여기 피레침 찍었던 구간 있죠. 이 구간을 도달하게 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시총 1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1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신라젠은 5조와 10조 2배 차이니까 여기서 올라가고 헬스케어가 그대로 있다면은.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당분간은 조금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물론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코스닥이 아예 날아가면은 바이오가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 지수가 강해지려면 바이오가 강해야 한다. 그런데 강하지 못한 이유는 1월부터 아주 강하지 못한 이유, 진짜 개별처럼 막 날라오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지수를 잠깐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거를 보시는 게 빠를 것 같네요. 정확하게 몇 조야? 지금 10조 2천억이죠. 그러면 2배 약간 안 되는 2배라고 칠게요. 2천억 모자라지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지금 고점 낮추고 하면서 바닥에서 기어가고는 있어요. 이제 저점을 훼손하지는 않고 있어요. 6만 원 중반대 6만 4천원 요 구간을
이제 더 이상 훼손하지는 않고 73,000원대 뭐 이 구간에서 7만원대에서 횡보를 하면서 이제 훼손은 안 하지만 강하지 않잖아요. 올해 뭐 올라온 게 뭐 있어요 얘가.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 이놈도 시총이 지금 2조가 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시총 그 1위 종목하고 요 셀트리온 제약도 최상단에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 거야 지금. 그리고 신라젠도 크게 못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은 이놈들이 못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이 무턱대고 앞으로만 쭉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좀 좋아지면서 천천히 야금야금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급등이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쉬고 있으니까. 그런데 신라젠이 좋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총 상위 종목이 쉬었다. 신라젠이 좋아진다면 코스닥 지수가 급등도 가능하다. 왜냐면은 바이로메드 좋은 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온 거 보세요. 바이로메드 얘도 지금 더 순위가 상승할 수 있는 놈이에요. 지금 그죠? 얘 순위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놈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신라젠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라젠이 살아나게 되면은 뒤에 있는 놈들이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오고 같이 치고 올라오고 신라젠이 쭉 가고 하면은 끌어주고 하면은 지수가 확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지수가. 그럼 여러분들이 못 잡겠죠. 근데 셀트리온을 스퀘어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시뮬러 쪽이 이제 우려감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다른 종목들 이런 신약 개발 업체들만큼 좀 강하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같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쉬어야 되는 구간이라서 그래요. 저는 셀트리온을 응원하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기술력도 뭐 대단한 기업이고 바이오시밀러 계열에서는 퍼스트 무버라고 저는 보고 있는 기업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대단한 기업인데 뭐 지금 시황 자체가 좀 어렵게 흘러가니까 그 구간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그리고 삼성바이오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삼성바이오 살래 셀트리온 살려면 항상 셀트리온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진짜 쌀 때나 한번 건드리는 거고 그거 아니면은 셀트리온이 더 우위다. 아직까지는. 나중엔 몰라도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바이로메드 이 대장 같은 거 훅훅 치고 올라오죠. 한 번씩 이렇게.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VM202만큼 신라젠의 팩400도 굉장히 강력한 옵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치고 가기 시작하면은 날아가기 시작하면은 코스닥 순위 변동 판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놈이 지금 세게 가기보다는 조금 쉬어서 천천히 가는데 나중에 이제 코스닥이 정말 강해지기 위해서는 코스닥이 급등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신라젠이 움직여야 한다. 저는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라젠과 바이로메드 얘네가 주축이 돼서 올라오고 뭐 HLB나 이런 놈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이렇게 올라와야지 제가 볼 때는 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은 아직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리 올랐던 놈이 좀 쉴 때 신라젠이 혼자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고 하는 시선이 있어도 얘가 미친듯이 치고 가기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급도 더 들어와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장 상황상 신라젠이 먼저 가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은 신라젠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놈이에요.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는 것도 부담은 조금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슈가 있을 때는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신라젠도 가능성은 있다. 시간은 좀 걸린다. 결론 이거예요. 신라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 여유를 주자. 아시겠죠? 신라젠에다가는 여유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안 가더라도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모아간다. 뭐 하루에 한 주씩이든 뭐든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좀 여유를 주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급이 들어온 날까지 뭐 주주분들은 기다리셔야겠죠. 그래서 신라젠을 안 좋게 보는 건 아니다. 요 정도로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바이로메드를 안 좋게 봐서 매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바이로메드도 매도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거 30만원까지는 30만원 부근 이 근처까지는 가능성은 있는데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는데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드린 다음에 굳이 올라간 게 없죠. 지금 크게 올라간 게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 27만원 뭐 넘어가면 이제 10%도 안 남은 구간입니다. 30만원까지. 그러니까 그 10%를 바이로메드로 가는 것보다는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설 연휴 전이니까 현금 확보를 한 뒤에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도 10%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0% 정도는 대장주가 이만큼 끌고 왔으니까 얘는 저는 좀 쉬게 놔두고 싶고, 나중에 좀 조정을 받거나 하면은 좀 더 좋은 가격을 주면은 매수하던지, 아니면 차라리 30만원을 돌파해서 안착되는 게 확인되면 차라리 좀 더 비싸더라도 그때 매수를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10% 정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나빠서 매도하고 나빠서 이제 수익 실현한 게 아니고, 이미 뭐 37%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이 종목으로 매도한 게 이미 37%의 수익 실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보다 빠른 구간에서 20만원 아래부터 공략을 했으니까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한 거잖아요. 20만원 아래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빠르게 공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2월 5일이니까 한 요 구간이겠네. 여러분보다 뭐 최저점은 아니어도 여러분보다 빠르게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을 통으로 다 먹은 거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통으로 다 먹은 거고, 그러니까 요 구간은 양보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안 좋아서 매도한 게 아니다. 더 갈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아서 지금 후속주에 1픽으로 꼽히는 종목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1픽으로 충분히 꼽힐 수 있는 이슈나 이런 임상이나 이런 이슈나 팩사백의 파급력이 충분히 있는데, 충분히 기술력은 좋은 기업이고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는 보고 있는데, 시총이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코스닥의 지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봐서 조금 느리지 않겠느냐. 대신 수급이 들어오면은 좀 바이로메드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좀 폭발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속주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후속주들의 후속주가 될 가능성 정도는 볼 수 있겠네요. 다음 타겟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수급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로메드도 계속 관심은 갖고 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도 그 현재 공개해드린 종목들 다음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긴 하다. 물론 시총 작은 종목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아직 공개를 안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다루기도 어렵고, 왜냐면 시총이 작으면은 급등락이 연출되니까. 그래서 다루기도 좀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안 좋은 건 아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건 전 안 좋은 거라고 하니까.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이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꾸준히 방송을 합니다.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방송한다. 그리고 교육, 핫이슈 이런 것들 따로 올려드리죠. Q&A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 돼요.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애매하다 싶으면은 본문에 보면 맨 아래에 따로 문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친구 등록해가지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